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나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몸의 건강을 챙기는 데에는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죠. 그런데 정작 내 몸을 움직이는 마음의 건강은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가끔은 별일 아닌 일에 화가 불쑥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지나간 과거의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설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이제 와서 뭘 하겠어라는 무기력함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건 여러분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더 우아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5가지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제1부, 왜 자꾸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맴돌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와 통화하다가 말다툼을 조금 했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럼 그날 저녁 내내 텔레비전을 봐도 밥을 먹어도 계속 그 통화 내용이 생각나고 찝찝하시죠? 반대로 아주 시원하게 화해하고 통화를 끝냈다면 어떤가요? 금방 잊어버리고 꿀잠을 주무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미완성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는 참 신기하게도 끝마치지 못한 일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은 식당 웨이터들을 관찰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웨이터들은 손님이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전까지는 그 복잡한 주문 내용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데, 계산이 딱 끝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그 주문 내용을 싹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휴,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하는데, 그때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같은 끝나지 않은 걱정들이 뇌 속에 남아있으면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이게 쌓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고 화병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에게 이 일은 이제 끝났다라고 신호를 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입니다.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내일 10시에 다시 생각하자라고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혹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일이라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마음속에서 완료 도장을 찍어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미완성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휴식이 찾아옵니다. 제2부 고집이 아니라 뇌가 편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고집이 세졌다라는 말을 듣거나 스스로도 내 생각이 맞는데 왜들 저러나 싶을 때가 있으시죠?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닻을 내리죠. 닻을 내리면 배는 닻에 묶인 줄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딱 꽂힌 정보나 과거의 경험이 닻이 되어 그 이후에 판단을 꽉 붙들어 매는 현상, 이것을 단 내림 효과, 앵커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짜장면이 5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가격이 마음속에 닻으로 내려져 있는 분들은 요즘 7,000원, 8,000원 하는 짜장면을 보면 아이고,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 기준점이 옛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확증 편향이라는 녀석이 합세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입니다. 내가 A 정당이 나빠라고 한번 믿어버리면 내림, 뉴스를 볼 때도 A 정당이 잘못한 뉴스만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잘한 뉴스는 A, 우연이겠지 하고 무시해버리죠. 이렇게 내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어갑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와 대화가 안 통하게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죠.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적 재평가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시대가 변해서 표현 방식이 다른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비틀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뇌가 유연해지고 화낼 일도 줄어듭니다. 유연한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지 않듯이 유연한 생각은 노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제3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때. 습관 만들기.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100세 시대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해야 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 공부도 좀 해야겠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라는 이론을 통해 행동 뒤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에 따라 그 행동을 계속할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보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거나 칭찬을 받으면 정적 강화, 그 행동을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목표를 너무 크게 잡습니다. 매일 1시간 걷기, 매일 영어 단어 20개 외우기. 이렇게 하면 뇌가 아이고 힘들다 하고 거부감을 느껴서 며칠 못 가 포기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팔굽혀펴기 1회하기, 책 1페이지 읽기처럼 너무 쉬워서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목표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즉시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을 듣는다거나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을 먹는 것처럼요.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묶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프리맥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반드시 스쿼트 10개를 한다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기 싫은 운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의 사소한 반복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제4부 사람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소중해집니다. 친구, 자녀, 손주들과 더 살갑게 지내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죠.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마음을 여는 아주 간단한 심리학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미러링 효과입니다.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투를 은연중에 따라하는 겁니다.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고 상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나도 기울이는 것이죠.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랑 통하는구나, 내 편이구나라고 느껴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이거 짱 맛있어 하면 그래, 이거 정말 짱 맛있네 하고 그 단어를 한번 써주세요. 그 작은 공감이 관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방어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미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멋진 시니어는 성숙한 방어기제를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머와 승화입니다. 곤란한 상황을 재치 있는 농담으로 넘기는 여유, 내 마음의 속상함을 글쓰기나 그림, 봉사활동 같은 가치 있는 활동으로 풀어내는 승화. 이런 품격 있는 태도가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화내고 탓하기보다 허허 웃어넘기는 여유. 그것이 바로 연륜이 주는 지혜 아닐까요? 제오브 나를 믿는 힘.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심리학 용어는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케시입니다. 자존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행동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은 정말로 늙어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하죠.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계속 쌓으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기 성공, 화분에 물 주기 성공, 이렇게 작은 성취들이 모여 나 아직 괜찮네, 나 아직 쓸만하네 라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어르신, 참 건강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아유, 아니야 라고 손살에 치지 마시고 그렇지? 내가 관리를 좀 해야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타인의 긍정적인 기대는 실제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해낼 힘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식당에 가면 기계로 주문하는 키오스크 때문에 당황하신 적 많으시죠? 뒤에 사람은 줄 서 있고 손가락은 떨리고 아유, 나는 이런 거 못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라며 포기하고 돌아서면 우리 마음의 효능감은 툭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용기 내어 점원에게 물어보거나 천천히 하나씩 눌러서 마침내 커피 한 잔을 내 손으로 주문했을 때 그 짜릿한 기분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의 씨앗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요리해 오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하던 음식만 하시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파스타를 처음 도전해 보셨대요.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최고! 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을 때 그 어르신은 나도 새로운 걸 배워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깊은 충만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문을 닫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전화기로 사진 찍어서 손주에게 보내기, 하루 10분 동네 한 바퀴 걷고 스스로 칭찬하기, 복지관에서 평생 안 해본 붓글씨 한자 써보기, 이런 사소한 시도들이 모여나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어라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만듭니다. 몸의 근육은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의 근육인 자기 효능감은 여러분이 도전하는 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해냈구나, 참 잘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5가지 심리학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 자의 가르닉 효과 걱정은 기록하고 뇌에서 지워버리세요. 2. 단 내림 효과와 확증 편향 내 고정관념의 닻을 올리고 유연하게 생각해보세요. 3. 습관의 힘 아주 작은 목표와 확실한 보상으로 뇌를 춤추게 하세요. 4. 미러링과 성숙한 방어기제 상대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유머로 인생을 감싸 안으세요. 5. 자기 효능감 작은 성취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세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요. 어쩌다 찾아오는 큰 행운보다 매일매일 소소하게 느끼는 작은 즐거움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매일을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넘어온 지혜로운 항해사입니다. 그 지혜에 오늘 배운 마음의 기술을 더해 남은 여정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항해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건강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